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사연을 라디오에 보내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10년 넘게 살면서 겪은 일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줄이야. 생각만 해도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날 여느 때와 다름없던 명절날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명절 음식 냄새가 진동하고 아이들은 거실에서 깔깔거리며 뛰어놀고 겉으로 보기엔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명절 풍경이었죠. 저는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소리를 들으면서 막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전에서 고소한 기름 냄새가 올라왔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갈비찜 냄새도 코를 간지렸죠. 속으로 그래, 이런 게 가족이지. 이 평화가 영원했으면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평화는 단 한숨만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날카로운 칼로 제 심장을 꿰뚫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 고소한 기름 냄새 대신 역겨운 비린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아가, 이리 좀 와봐라.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였는데 묘하게 목소리 톤이 달랐어요. 제 등골에 싸늘한 기운이 훅 끼쳐왔죠. 저는 앞치마를 대충 벗어 던지고 거실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큰 상에 앉아 계셨고 그 옆에는 시누이가 팔짱을 끼고 앉아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밥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더니 제게 앉으라는 손짓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느닷없이 남편의 사업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요새 사업은 좀 어떠냐 하시면서 평범한 질문을 하셨죠. 저는 네, 어머님, 요즘은 그래도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남편 사업이 어떻다는 건지 저도 자세히는 몰랐으니까요. 남편은 항상 집안일에 신경 쓸 시간에 자기 할 일이나 잘하라며 말을 아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이미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저를 쏘아보시는데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 시선, 저건 뭔가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아니, 아가, 너는 대체 우리 아들 일에 관심이 있니 없니? 그 한마디에 제 온몸의 피가 식는 듯했어요. 어머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칼날 같았죠. 시누이는 옆에서 못 들은 척 애써 태연하게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그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애가 언제부터 이랬는지 모르겠구나. 자기 남편 사업이 이렇게 휘청거리는데 마누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태평할 수가 있어? 어머님은 숟가락으로 상을 쾅 하고 내리치셨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밥그릇이 흔들렸고 그제야 시누이도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동정심보다는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싸늘함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계속해서 저를 몰아세웠어요. 아니, 수억이 넘는 돈이 없어졌다는데 너는 대체 뭘 하고 있었냐 말이다. 다 네가 우리 아들 돈 씀씀이를 제대로 못 잡아줘서 그런 거 아니니? 수억이라는 말에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남편에게 빚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수억이라니? 그렇게 큰 돈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은 항상 소액일 뿐이다. 금방 해결될 일이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그 숫자는 제 현실 감각을 마비시킬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겨우 입을 떼어 물었어요.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는 게 제 귀에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이 집안을 다 말아먹게 생겼는데 뭘 모른 척이야.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저를 정확히 가리키며 쏘아붙였습니다. 다 네가 우리 아들을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니? 네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 순간 제 얼굴은 화끈거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가요? 결혼 10년 동안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할 때도 제가 돈 한 푼 보태지 못해 미안해하면서도 묵묵히 응원하고 가정만 잘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왜 이 모든 책임의 화살을 맞아야 하는 건가요? 시어머니의 말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아내가 최소한의 지원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너는 친정에서 뭐라도 보태준 게 있니? 하다못해 돈 관리라도 똑 부러지게 했어야지.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명절날 온 친척들이 오가는 이 집에서, 그것도 시누이가 빤히 보고 있는 앞에서 이렇게 저를 죄인 취급하며 몰아세우다니.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고 모멸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울음을 터뜨리면 제가 정말 죄지은 사람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제 얼굴은 마치 금방이라도 깨질 듯 딱딱하게 굳어버렸을 겁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시끌벅적하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고소한 음식 냄새도 모든 것이 저를 옥죄는 소음과 악취로 변해버리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은 아프게 울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남편이 수억의 빚을 진 것이 마치 제 잘못인 양, 제가 이 집안의 기둥뿌리를 흔든 파렴치한 며느리인 양 말이죠. 시누이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그 모든 과정을 재미있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제가 감옥에 갇힌 죄수라도 되는 양 차가웠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명절날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심해진 것뿐이라고. 남편의 빚 때문에 화가 나신 거겠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겪게 될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리는 소리였고 그 뒤에 감춰진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던 거죠. 그날 이후 제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오, 시 댁 아니세요? 오, 시 남편분께서 빌려 가신 돈.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가 공포처럼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남편 사업이 어려워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화가 올 때마다 그 목소리들이 제 목을 죄어오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빚 독촉? 벼락이라도 맞은 기분이었어요. 손에 든 전화기가 갑자기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 같았죠. 집 안가득 맴도는 불안한 공기. 마치 태풍전이 고요함처럼 제게는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명절날 뵙던 그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고 맹수를 마주한 듯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셨죠. 이게 다 내 탓이야. 며칠 전 시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툭 던지신 그 한마디. 제 귓가에 아직도 선명합니다. 며느리가 살림을 제대로 못해서 남편이 기죽어 사업에 실패한 거라고. 뜬금없는 소리였습니다. 남편 사업 실패와 저의 살림 실력이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숨쉬기조차 버거웠어요. 시어머니는 제 억울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차갑게 덧붙이셨습니다. 네가 나서서 해결해야지. 시댁이 내 친정이 아니잖니. 이건 내 남편 문제고 내 책임이야. 저는 필사적으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집안에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남편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집안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괜히 나한테 묻지 말고. 그의 무관심한 태도에 저는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제 남편이 제 곁을 지켜줘야 할 사람이 오히려 저를 벽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이라면 숨막히는 시댁을 벗어날 수 있을까? 잠시나마 희망을 걸어보려 했지만 그것조차 사치였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저는 그저 절망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빚 독촉 전화는 계속되었고 시어머니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저는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며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잘못 때문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제 귓가에는 내 책임이야 라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다음 수는 제 예상조차 뛰어넘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 전화하신 겁니다. 오, 엄마, 며느리가 집안 망신시킬 지경인데 가족이라면 도와야 하지 않겠어요? 며느리 친정 부모님이시라면 나서서 남편 빚 좀 갚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라며 은근히 압박하셨습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시니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저도 모르게 전화기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저와 제 가족까지 이런 끔찍한 일에 휘말려야 하는지 단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하얘지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제게는 또 어떤 시련이 닥쳐올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빚 독촉 전화는 이제 제 삶의 BGM이 되어버렸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은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저는 무언가 필사적으로 찾아야 했습니다. 남편 몰래 시어머니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낡은 나무 책상 위, 먼지 쌓인 서류들 사이를 뒤지던 제 손에 낯선 계약서와 오래된 편지 한 통이 잡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인지, 왜 시어머니의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이것이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글귀들을 읽는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는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결혼 10년, 그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의심해본 적 없는 나의 든든한 버팀목, 내 남편.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께서 우리 때문에 빚이 이렇게 많으시다니. 제 목소리는 떨렸고 남편은 그런 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설마 당신도 몰랐던 건 아니겠지. 우리 함께 해결하자. 그렇지?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가운 얼음 조각처럼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집안일인데 왜 나한테 그래? 당신이 알아서 해. 어머님이 당신한테 그러라고 하신 거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일? 내가 알아서 하라고? 당신 남편이잖아. 우리 부부잖아. 머릿속에서 1000개의 질문이 비명을 질렀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억눌린 흐느낌뿐이었습니다. 그때 손에 쥐고 있던 시어머니의 편지가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유리잔 깨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제 심장이 그렇게 부서지는 소리 말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볼 뿐 제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그의 등 뒤로 보이는 흐릿한 하늘처럼 우리의 관계도 산산조각 나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내 남편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남편의 싸늘한 외면, 시어머니의 집요한 압박, 마치 세상 모든 것이 저를 비난하는 듯했습니다. 네가 부족해서 그래. 네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한 그들의 시선이 저를 옥죄어왔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저는 남편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는 그저 어머님의 꼭두각시였을 뿐이고 저는 그 꼭두각시를 움직이게 하기 위한 희생양이었던 겁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속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계획은 훨씬 더 거대하고 끔찍한 것이었으니 남편의 집안일에 제가 나서 해결하라는 황당한 말을 듣고 며칠 밤낮을 눈물로 지새웠어요. 그런데 이 악마 같은 시어머니가 제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수를 꺼내 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부모님께 연락을 한 거예요. 그것도 제 험담을 늘어놓으면서요. 내 딸이 시집을 왔으면 시댁일에 좀 나서서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집안 사람이면 당연히 며느리한테 힘이 되어줘야지. 뭘 그렇게 못 도와주냐면서요. 마치 제가 무슨 죄라도 짓고 도망친 사람처럼 제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 전화가 오고 난 뒤 엄마 목소리가 완전히 변했어요. 그동안 저한테 얼마나 자랑스러운 딸이냐고, 얼마나 씩씩하게 잘 산다고 하시던 분인데 그날은 마치 제 앞에서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얘야,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내 시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으시는 엄마한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엄마를 안심시킬 수 있겠어요? 제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지 엄마도 모르는 제 남편의 빚 때문에 우리 친정까지 끌어들여지다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이 덜덜 떨리는 걸 겨우 참으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제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엄마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니에요. 최대한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말하려고 했었는데 목소리가 이미 갈라지고 있었죠. 그냥 지금은 혼자 해결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한테는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저 정말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부모님께 짐이 될까봐, 걱정 끼칠까봐 그저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평생 그렇게 제 등을 떠밀어주고 믿어주셨던 부모님께 제가 이런 수치심을 안겨드리게 되다니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리는 걸 즐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 친정 식구들까지 나서서 절 압박해야 제가 더 이상 도망갈 곳 없이 시키는 대로 할 거라고 생각한 거겠죠. 가족이라면 며느리를 돕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 말이 얼마나 비열하고 역겨운 협박인지 그때 저는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제 순진함을 이용하고
제 가족까지 끌어들여 저를 오가매려는 시어머니의 그 잔인함에 정말이지 숨통이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요한 압박과 남편의 무관심에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온몸을 휘감았죠. 밤이 깊어 모두 잠들었을 무렵 저는 몰래 몸을 일으켜 시어머니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리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했어요. 혹시라도 발각될까봐 손끝까지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책장 이곳저곳을 뒤졌어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책들, 낡은 서류철들, 그 안에서 과연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희망보다 불안이 앞섰죠. 낡은 가죽장정의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손끝에 딱딱한 것이 걸렸어요. 무언가 감춰진 느낌, 조심스럽게 그 안을 파헤치자 얇은 봉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봉투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과 몇 장의 계약서가 들어있었어요. 제 손이 덜덜 떨리는 걸 애써 멈추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 특유의 날카롭고 차가운 필체가 눈앞에 펼쳐졌죠. 글자를 읽어 내려갈수록 차갑게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편지 속에는 말도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결혼했던 날 남편의 회사가 기울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위기를 며느리인 제 친정의 재력으로 해결하려는 시어머니의 끔찍한 계획이 처음부터 저를 돈줄로만 보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마치 제가 쓴 소설 같은 이야기였지만 손에 쥔 계약서와 편지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제 모든 것을, 제 삶 전부를 가지고 장난친 거였어요. 숨막히는 진실 앞에서 저는 한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서재의 공기만이 제 귓가를 맴돌았죠. 이것이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시집살이의 진짜 이유였던가. 시어머니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저는 그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은 절대로. 그렇게 밤의 어둠 속에서 발견한 진실의 조각들은 제 안에 억눌렸던 분노와 억울함을 더욱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많은 퍼즐 조각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제 본능은 강하게 속삭이고 있었죠.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저는 다음 순간을 예리하게, 그리고 조금은 두렵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서재,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서 발견한 낡은 편지 봉투, 떨리는 손으로 그걸 열었을 때 제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잉크가 희미해져가는 글씨체,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이럴 수가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모든 걸 설계했던 겁니다. 남편의 그 무능함,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업 실패, 그걸 제 탓으로 돌리기 위해, 모든 걸 제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심지어 친정 재산을 노리고 마치 거래하듯 저를 남편에게 팔아넘긴 거였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그저 시어머니의 거대한 계획 속에 희생양이 된 거였어요. 그 편지에는 시어머니의 계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남편에게 접근시켰는지, 어떻게 저와 남편의 결혼을 통해 제 집안의 재산을 탐냈는지, 그 모든 욕망과 계산이 차가운 글자들로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도구였던 거죠. 돈줄이었던 겁니다.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10년 세월이 한순간에 거짓말로 뒤덮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당신도 알았습니까? 이 모든 것을. 아니면 당신마저도 어머니의 꼭두각시였던 겁니까?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가 한낱 도박판의 말이었던 거죠. 친정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코앞에 닥친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저는 그저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감이었습니다. 마치 썩은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린 것처럼 그 뒤에 숨겨진 더 끔찍한 비밀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죠. 숨막히는 정막 속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 머리 위로 쏟아지던 그 차가운 시선, 뼈를 깎는 듯한 비난들이 모두 이 여자, 제 시어머니의 거대한 음모 속 일부였다는 것을. 그동안 묵묵히 참아왔던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뜨거운 불덩이처럼 가슴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려왔지만
저는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 와서 울고불고 할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싸늘한 눈빛이 제 얼굴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죄를 덮어씌우려는 듯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니? 내 남편이 사업을 망친 게 내 탓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어?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집안 다 망한다. 차가운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탓을 하며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 당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뻔뻔함에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제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이 집안, 이 사다를 이렇게까지 만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내 친정 식구들 돈 그거 받아먹으려고 너희를 결혼시킨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렇게까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할 줄이야. 끔찍한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저 돈 때문에 팔려온 며느리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제 결혼이 그저 한낱 거래 수단이었다는 사실에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제 숨통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경고야. 시어머니는 제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잘못을 인정하고 순순히 손을 털고 나가. 그러면 나도 더 이상 너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 하지만 끝까지 버티겠다면 내 남편은 물론이고 내 친정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노골적인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말들이, 행동들이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저는 시어머니의 싸늘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게 오히려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더 이상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마지막 경고, 그것은 진정으로 제게 닥칠 폭풍의 서막일 뿐이라는 것을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경고가 끝나자마자 저는 돌아서 뛰쳐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그 차가운 방 안에 틀어박혀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 그 얼굴을 떠올릴수록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친정에까지 손을 뻗치려 했던 그 악독함, 내 남편의 무능함과 내 부모님의 약점을 무기로 삼았던 그 잔인함, 그걸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텅 빈 차 안에서 저는 며칠 전 시어머니가 남긴 그 편지와 계약서들을 꺼내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잉크가 번진 듯 흐릿한 글씨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가 마치 제 탓인 양,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제 친정으로 떠넘기려는 더러운 계략. 시어머니가 며느리랍시고 제게 꼬박꼬박 쥐어주던 용돈과 선물들이 사실은 제 집안의 재산을 탐내던 검은 속셈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숨쉬기조차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제 손에 쥐어진 건 차가운 계약서 조각들이 아니라 제 결혼 생활 전부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노전, 앤섬 더크,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애교 있는 목소리로 웃으며 저녁을 차려주고 시어머니의 전화에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다른 계획으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녹음기를 꺼내 그 차가운 진실이 담긴 말들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가 던졌던 그 모든 모욕적인 말들, 남편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았던 냉담한 목소리, 그 모든 것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에는 각종 증거 자료들이 빼곡히 쌓여갔고 제 마음은 얼어붙었던 겨울에서 끓어오르는 여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밖은 빗소리가 음산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빗소리가 마치 제 마음을 씻어내 주는 것 같기도,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재 구석 먼지 쌓인 곳에서 발견했던 낡은 재봉틀 아래에 숨겨져 있던 시어머니의 옛날 일기장. 그 안에는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제 가문이 재산을 노려왔는지, 그리고 저라는 며느리를 어떻게 이용하려 했는지에 대한 끔찍한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 남편이 왜 그렇게 무능력한 사업가로만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실패가 어떻게 저를 향한 함정으로 이어졌는지.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준비는 끝났습니다. 제 억울함을 반드시 풀고 말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집 안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이닥친 거예요. 그 싸늘한 눈빛, 며칠 전 시어머니 서재에서 발견했던 서류들 때문에 심장이 쿵쾅거렸죠. 며칠 동안 밤새 모아온 증거들, 제 손안에 꼬깃꼬깃 접어든 녹음 파일. 이걸 어떻게 꺼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저 뻣뻣하게 굳은 몸으로 그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제 앞에 섰습니다. 혹겹의 얇은 블라우스 차림인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죠.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뒤흔들어? 내 그 썩어빠진 욕심 때문에 생긴 빚은 네가 책임져야지. 꼴에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내 친정 재산까지 다 끌어모아서라도 빚 다 갚아. 안 그럼 네가 뭘 잃게 될지 그때는 알게 될 거야. 옆에 서있던 시누이도 덩달아 으르렁거렸습니다. 맞아, 언니. 우리는 다 알고 있어. 네가 어떻게 우리 집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는지. 똑똑히 기억해. 이걸로 우리 오빠 인생까지 망치면 네가 받을 벌이 얼마나 클지. 두 사람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데 세상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눅눅한 방 안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고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죠. 손끝이 차갑게 시려왔습니다. 손안의 녹음 파일이 땀에 젖어 축축하게 느껴졌어요. 모든 걸 인정하고 내놓으라고? 감히?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억울함, 분노,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이를 악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뭐야, 할 말 없어? 우리가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주는데 당연히 인정하고 모든 걸 내놓겠다고 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제 귓가를 찔렀습니다. 제 얼굴에 맺힌 눈물방울을 똑똑히 보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차갑게 몰아붙였죠.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제가 모아온 모든 증거들이 휴지 조각이 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정말 제가 져야 할 빚이 될 테니까요. 그녀들의 오만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0년 세월 동안 나 몰래 숨겨왔던 빚 독촉 전화, 친정 부모님께 했던 무례한 요구, 그리고 남편의 무관심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참을 때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짓밟으려 했던 그들의 말로를 똑똑히 지켜볼 시간이 온 겁니다. 저는 그제야 굳게 닫혔던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에 있던 녹음 파일을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모든 관계의 시작은 바로 이 순간부터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마치 덜컹거리는 기차처럼 제 안에서 모든 것이 뒤엉키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앞에 당당히, 아니 오히려 도발하듯 서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어떤 죄책감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네가 다 가져가라 는 듯한 탐욕뿐이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난 10년 제가 겪었던 모든 수모와 억울함이 이 두 사람의 장난이었을 뿐이라는 걸. 제 결혼이, 제 인생이 그저 손쉬운 먹잇감이었던 겁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숨을 크게 한번 쉬고는